가족력이 있는 그렇지만은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없는 일반 인구 집단에서 대장암 가족력이 있나 없나만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아까 전이랑 비슷하죠. 2배, 2.4배 증가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평생을 이제 같이 가지고 가야 될 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받고 나서 10년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 인구 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년, 30년이 지날수록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장의 염증의 범위가 이렇게 좀 좁은 경우보다는 넓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원발성 경화성 당간염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아주 희귀한 담도 질환이 염증성 장질환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 외에도 대장의 협착 등과 같은 심한 염증 후유증이 관찰되는 경우라든가 혹은 조직 검사에서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 그리고 이전 대장 내시경에서 이형성이라고 하는 병변이 있었던 경우에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형성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이 없는 분들이나 크론병이 없는 분들에서 발생하는 대장암 발생 과정을 한번 짚어보면은 이렇게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매끈한 정상 장근막이 있다가 작은 선종이라고 하는 작은 용종이 생겨서 이게 점차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암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대장 내시경 하고서 용종을 갖다가 제거했더니 선종으로 나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변의 가족분들한테 가족이나 친지분들한테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대장 선종이 일반적인 대장암의 전 단계 병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대장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선종을 제거함으로써 대장암 발생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염증성 장질환에서 대장암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아까 전과 다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장에 염증이 이렇게 심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염증이 있는 장 점막에서 선종과 비슷한 이런 작은 혹은 편편한 혹 형태의 병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형성, 염증성 장질환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대장암 전 단계 병변을 이형성이라고 부르고 내시경 소견이 아니고 조직 세포 소견에 따라 가지고 좀 암에 더 가까이 가 있다면은 고등급, 그렇지 않고 비교적 좀 초기라면은 저등급이라고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장암을 예방하거나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될지 언제 검사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만 50세 성인이 되면은 대장암 검진을 하라고 제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는 연령 기준이 아니라 병이 처음 발병한 시점 혹은 진단받은 시점부터 8년 정도 경과하면은 예방을 위한 혹은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이라고는 좀 하고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이라고 하는 조금 특수한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는 진단 받자마자 바로 검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로 이제 조기 진단을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대장암 검진에서 대변 자멸 검사, 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나 안 검출되나를 보는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이 증상 자체가 혈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변 자멸 반응 검사는 추천되지 않고 대장 내시경 검사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도 사실은 일반적인 검진 내시경보다는 다소 좀 특수한 방법을 이용해서 검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색소를 따로 뿌려서 검사하는 색소 내시경이라는 검사도 있고 이름이 다소 어렵지만은 협대역 영상 내시경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역시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염증인지 혹은 이게 대장암 전 단계 병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무작위로 그냥 조직 검사를 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희석한 색소를 갖다가 뿌려서 표면을 자세히 관찰하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가 다 울퉁불퉁한데 자세히 좀 보기 위해서
영상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특수하게 관찰해서 이형성이 있나 없나를 저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염증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정상 점막에 선종, 대장암 전 단계 병변이 생기면 쉽게 알아챌 수가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은 심지어는 대장암까지 가더라도 염증과 대장암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위장을 잘 하고 있는 카멜레온이나 넙치 같은 것을 갖다가 유심히 봐야지만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사진처럼 여기 보면 고양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 처음에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장작들만 잔뜩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찾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검사를 받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다를까요? 기존의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랑 일단 색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검사 후에는 색소가 조금 묻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꼼꼼하게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또 조직 검사를 저희가 임의로 여러 군데서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 하게 되는 부위도 좀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형성이 이 대장 선종처럼 대장암 전 단계 병변이라고 그러는데 선종도 내시경으로 떼서 이제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혹시 이형성도 내시경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대장암으로 안 가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예전에는 이형성이 발견되면은 그냥 무조건 다 수술했습니다. 그냥 수술이 아니고 대장 전체를 다 항문만 남기고 직장부터 이 맹장까지 다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예전에는 내시경 화질이 많이 떨어졌던 시기에는 내시경에서 보이지 않는 이형성도 많고 겨우 발견해봐도 내시경을 절제할 만한 기법이 잘 발전되지 않았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형성인 줄 알고 수술을 보냈더니만 수술해서 보니까 이미 암으로 간 상태였다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처음 이형성이 발견된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에서 이형성이나 혹은 심지어 암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이런 자료들 때문에 과거에는 무조건 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내시경 화질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치료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내시경 화질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안 보이던 이형성이 한 4분의 3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90% 이상에서는 이형성이 내시경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이형성 중에서 어떤 이형성은 이렇게 모가지가 있어가지고 딱 여기만 때리면 좋을 것처럼 내시경으로 제거하기 용이한 이형성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형성들을 잘 떼고 난 다음에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생각만큼 대장암이 많이 안 생기더라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장암이 생기느냐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는데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대장내시경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대장암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좀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간접적으로 들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는 인구 집단에서 1년에 대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뭐 적게는 0.1%, 많게는 0.25%까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염증선 장질환에서 이형성을 내시경으로 잘 제거하고 경과 관찰을 했더니 적게는 0.25%, 많게는 한 0.5%에서 대장암이 생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구 집단보다 약간 많은 숫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퍼센티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대장을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평균적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배변 횟수가 항문이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5번 내지 6번 정도 되는 이런 불편감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들도 저희가 수술을 권해도 수술을 안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치료는 만약에 이형성을 내시경이 아니고 외과 수술로 절제한다면은 대장 전체를 수술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한 치료 원칙인데 다만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한 이형성은 가급적이면 내시경 절제를 시도를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술을 이제 하는 게 지금의 치료 트렌드이고요. 내시경 절제 원리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용종이나 이형성이 있으면은 장벽이고 이쪽이 장벽 안쪽 표면이고요. 장벽에 여러 층이 있는데 장벽의 표면 쪽의 층에다가 식염수와 같은 용액을 주입해서 혹을 이렇게 부풀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을 부풀리고 난 다음에 올감이나 아니면은 내시경용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짝 모가지가 있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은 용종 형태의 이형성은 비교적 쉽게 절제가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이런 납작한 이형성들은 거의 다 그냥 포기를 했었습니다. 내시경 절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절제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기법들이 좀 많이 발전되어서 아주 일부 환자에서는 이런 납작한 형태의 혹들도, 편편한 형태의 이형성도 이런 내시경용 칼을 이용해서 마치 회를 뜨듯이 이렇게 절제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크기가 한 3cm 정도 되는 이형성이었는데 잘 제거되어서 지금 재발 없이 경과관찰 중이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대장 선종에 비해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비슷하게 편편한 이형성이었는데, 이분은 이 제거하려고 하는 부위에 흉터 조직이 너무 심하게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해도 내시경용 칼로도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시경 절제가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염증을 앓았던 장이기 때문에 이형성이 있는 아래쪽으로 그리고 주변으로 흉터 조직이 너무 심하게 있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서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형성만 있으면은 떼내면 좋겠는데, 때로는 주변의 염증 자체가 너무 심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형성 치료를 해야 되는 부위인지를 저희가 몰라서 절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제 불가능한 이형성은 아까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형성은 암은 아닌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형성을 저희가 내시경으로 절제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닥 쪽이 흉터 변화가 아니고 이미 바닥 쪽에 아래쪽에 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겉에 표면에서 조직 검사를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다른 병원에서도 하고 이제 여러 번 조직 검사를 했는데 계속 이형성으로 나왔죠. 환자분께서는 혹시나 내시경으로 뗄 수 있을까 해서 저한테 다시 오셨는데 이 식염수를 주입해 보니까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고, 수술했더니만은 이형성이 아니고 이미 대장암 2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빨리 수술을 잘 결정해서 완치 가능한 시점에 수술을 받으신 거고요. 이형성이 있는 환자분들을 자료를 쭉 한번 조사를 했던 영국의 연구가 있는데 한 40년 가까이 추적 관찰을 하면서 봤더니 이형성 중에서 대장암에 좀 가까이 가 있는 고등급 이형성인 경우에는 진단받고 나서 1년 만에 한 40%에서 3년 정도 지나면은 절반 이상에서 대장암으로 가고요. 상대적으로 좀 얌전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등급 이형성인 경우에는 진단받고 나서 2년 정도 지나면은 한 10% 조금 더 넘는 환자분들이 대장암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대장암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형성 중에서 특히 고등급 이형성이 발견되면은 적극적으로 수술을 이제 권해드리는데, 사실은 수술 자체가 대장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이고 한 번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임시로 장루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선뜻 결정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진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모양의 병변이었는데 조직 검사로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저하고 상의해서 이제 외과에 가셔가지고 수술 상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환자분께서 외과도 가지 않으시고 저한테 다시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4년 정도 지나가지고 항문 쪽이랑 엉덩이 쪽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면서 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대장암 4기가 된 상태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분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셨는데 대장 제일 안쪽 맹장 쪽에 이렇게 여러 개의 이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시경 절제를 시도했지만은 주변에 이 흉터 변화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아서 내시경 절제가 불가능해서 제가 수술을 하시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은 환자분께서 나이도 많고 수술할 때 또 장루도 빼야 되고 이런 이야기, 인공항문도 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수술은 절대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대신에 그러면 수술은 안 받으시더라도 좀 자주 오셔가지고 내시경 검사는 계속 좀 받으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2년 동안 4번 정도 내시경 검사를 저한테 받으셨어요.
그런데 2년 2개월째 대장내시경 받았을 때 그때 좀 표면에 약간 이상한 변화가 생겨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때는 암세포가 확인됐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암이 진행이 된 거죠. 이때는 환자분께서 당연히 암이니까 수술에 동의를 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고 이분도 대장암 2기였어요. 그래서 완치가 가능한 상태로 수술을 받으셔서 지금 이제 최근에 5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완치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이 없는 우리 그냥 건강한 사람에서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해서 선종을 발견하여 또 치료하거나 혹은 치료 가능한 초기의 대장암을 발견해서 대장암 발생률도 낮추고 대장암 관련 사망률도 낮추는 게 일반적인 건강 관리에서의 중요한 목표인데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좀 더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이형성을 발견하고 또 그 발견된 이형성을 내시경이든 수술이든 이렇게 치료를 해서 대장암을 예방하고 혹은 치료 가능한 병기에 초기 대장암을 발견해서 역시 대장암 완치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이런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께서 대장암의 조기 진단이나 예방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이런 과정인데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잘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염증성 장질환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의 대부분은 저희가 염증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 조절하시고 여러 우리 염증성 장질환 센터 교수님들과 그리고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서 늘 편한 마음으로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